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1450년 문경태 1년 주하승지 정의안 등이 워낙 향리의 처벌에 대해 아뢰다. 정서를 보았다. 주하승지 정의안이 형주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운봉의 아전 부생이 녹봉을 전수하다가 사사로이 스스로 도용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미쳤으니 청컨대 평안도의 전 가족을 입거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의 전에 범한 것은 입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의정부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조하찬성 김종수가 아뢰기를 도유이면 한 사람이 주의를 받을 뿐인데 입거하면 전 가족을 들여보느니 온당하고 억울함이 도유보다 배나 되는 까닭은 신은 사유 전에 범한 바는 논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의논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워낙 향리이면 어떻게 처리할까 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워낙 향리이면 해가 백성에게 미쳤으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를 만났다고 하여 의논하지 않는다면 향리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하였다. 대사은 안왕경이 아뢰기를 과천현감 백신지가 죄를 범하였으나 사신에게 청탁하여 죄를 면하도록 청하였으니 조금도 조사의 취양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징계하여야 마땅하니 체포하여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이 백신지에게 비록 먼 친척이라고 하나 족친이라 칭하여 이를 청하였고 또 사신이 있을 때는 제3주의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가 돌아가져 주의를 주는 것은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구직한 것은 혹시 그렇다고 해도 죄를 면하고자 고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니 마땅히 공문하여야 한다 하였다. 워낙 향리는 악한 일을 하던 지방관세의 아전인데 경국대전에 보면 수령을 저적 농락하여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려 배단을 일으킨 자이다. 뇌물을 받고 부역을 불공평하게 하는 자, 세를 수납할 때 과징하여 남용하는 자, 양민을 불법으로 끌어다 남몰래 부려먹는 자 등이라고 하였다. 문정시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연에서 병수를 강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마땅치 않음을 아뢰다.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강이 끝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은 안왕경이 이르기를 건사록의 강을 끝마친 뒤에 마땅히 육전을 강해야 한다고 하나 내가 생각하건대 육전은 반드시 강할 필요가 없으나 병수는 강하고 싶다. 병수는 문장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나 만약 경연에서 강론한다면 거의 찾아서 연구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참창관 창손이 대답하기를 병수는 성경이나 현전이 아니므로 경연에서 진강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서 오경과 대학 면의를 돌려가면서 진강하소서. 만약 강목 송감이나 명신 언해로기 등의 책이라면 또한 이를 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그러나 병서도 또한 부정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고 싶을 뿐이다 하고 이어서 부검토관 이의 사경 윤기견에게 이르기를 진편전에서도 또한 반드시 불가하다고 이를 것이다. 그러나 동료와 더불어 모여서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이에 등이 임금의 교지를 가지고 의논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병서가 비록 불경이나 도서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기무 비계의 책임으로 경연에서 진강하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이 뜻을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대학 면의를 강하였다. 문정시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관사하다. 문정시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3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임한주의 관하 200여인이 약탈하였다는 보고에 의해 엄중히 방어하도록 유시하다. 평안도 도관찰사가 치계하기를 사신이 보고하기를 통사장자하기 와서 말하기를 10월 27일 이만주의 관하의 200여인이 연산 파들에서 청석동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물건을 많이 약탈해 갔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평안도 함길도의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유시를 내려 방어에 삼가하고 조심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사고 문정주기는 11월 23일 개해 5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후가 신급제 홍우성의 사복 겸직을 정지하도록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다. 허후가 아래기를 지금 신급제 홍우성을 사복의 지위를 겸하게 하였는데 신은 생각건대 학문은 모름지기 나이가 어렸을 때 공효를 이루어야 하며 사언은 비록 늦더라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권들이 사복을 겸하게 하였는데 권들은 무사히 기습이 많았습니다. 청컨대 우선 홍우성의 사복을 겸하는 것을 정지하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풍부는 호랑이를 잘 잡았는데 마침내 좋은 선비가 되었지만 호랑이를 보고 발을 걷어붙이고 수레에서 내렸으며 정자는 어려서 사냥을 좋아하였는데 17년 뒤에 사냥하는 자를 보고 다시 사냥하려는 마음을 일으켰으니 홍우성으로 하여금 사복을 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학문만을 일삼게 하라는 그 말이 옳다. 그러나 그 학업은 또한 이미 족하여 비록 사복을 겸하더라도 또한 학문을 겸하여 닦을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바꾸겠는가 하였다. 사언은 활 쏘고 말 타는 무예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4일 갑자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4일 갑자 두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관사하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4일 갑자 세번째 기사 야인이 다시 약탈하였다는 보고에 병조정난 구치관을 보내 살펴보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장자학이 말하기를 야인이 다시 파한동을 약탈하였습니다 하고 하는데 파한동은 의주에서 떨어지기가 1일 오정이니 우리 지경에 이웃하여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얼음이 얼대를 당하여 그들이 오기가 매우 쉬우며 또 이 구간에는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사무가 번극하고 방어가 다소 허술하니 마땅히 병조 난관을 보내어 그 연변 방어의 형편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즉시 병조정난 구치관을 보내어 이를 살펴보게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5일 얼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5일 얼축 두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관사하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5일 얼축 세번째 기사 사신 정선의 동산 1인을 부경하는 행차에 들여보내도록 성정원에 전지하다. 정선이 선위사 안승선에게 이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6일 병인 첫번째 기사 대사원 안왕경이 도청을 혁파하도록 청하니 다시 의논하도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청은 처음에는 따로 세운 관사가 아니었다. 만일 일이 있으면 비록 혁파하였더라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또 이의 관계에 있지 않은데 어찌 반드시 가볍게 쉽게 혁파하겠는가. 그러나 장차 정분이 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이를 의논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6일 병인 두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6일 병인 세번째 기사 강화부사 기질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경계의 백성들이 공공하기가 더욱 심하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무율하라. 곡식 종자는 대개 4월 이후에 나눠주기 때문에 화곡이 여물지 않으니 너는 마땅히 때에 알맞게 이를 나눠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6일 병인 네번째 기사 육조에서 전례가 있는 공사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계 하도록 의정부에 전지하다. 이제부터 육조에서 가부를 상냥하지 아니하면서 전례가 있는 것은 항상 공사를 행할 때 의정부에 보고하지 말고 직계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주기년 11월 26일 병인 다섯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관사하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26일 평일 6번째 기사. 각도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폐단에 대하여 의정부와 6조 대간이 의논하도록 하다. 의정부에 명수하여 이르기를 각도 감사의 목사를 겸하는 폐단을 협거하고자 청하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경등은 상의하여 아뢰어라 하니 영의정 하연이 의논하기를 신이 악군사가 되었을 때 한부림이 도관찰사로서 판황주 목사를 겸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하였는데 각 고르의 수령이 다투어 음식을 보내어 한부림이 공공연히 받았고 신도 또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한부림은 현상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신은 그때에 생각하기를 경중에서 헌부가 외방에서는 감사가 일체이나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하니 그 폐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구나 하고 심회가 미편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법을 의논하여 세울 때 신은 불가하다고 고집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들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않다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양계를 제외하고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하지 말게 하고 1주년에 재임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남지가 말하기를 신의 뜻도 하연과 같습니다. 이 법을 세우면서부터 감사가 항상 본능에 있고 순찰을 게을리하여 민간의 병폐를 두루 살피지 못하니 그 폐단도 또한 작지 아니합니다. 하고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 정갑선 우참찬 이경기가 의논하기를 세종께서 상량 확장하여 이 법을 세우고서 시행한 지가 오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시 큰 폐단이 없었으니 가볍게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폐단의 있고 없음은 감사에 적당한 사람을 얻느냐의 여부에 있으니 우선 마땅히 고법에 의하소서 하는 임금이 또 육조와 대간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26일 평일 7번째 기사. 상우군 동간고를 함길도로 보내어 야인의 동정을 살피게 하다. 이는 이지궁옥의 상서 때문이었다. 임금이 인견하고 면대하며 유시하고 이어서 가독과 모관을 내려주었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27일 정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27일 정묘 두번째 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소문에 들으니 함길도 각 고을에서 토목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 하는데 이제 공주에 보고한 것이 몇 고을인지 그것을 상고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27일 정묘 세번째 기사. 도관에서 상송한 노비의 병정을 기한을 정해 결정함이 어떠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기를 도관에서 상송한 노비에 대하여 변정도감의 예의에 따라서 따로 국을 두고 기한을 정하여 변정을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정부에서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하였으므로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28일 무진 첫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관사하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28일 무진 두번째 기사. 늙은 부모를 복양하지 않은 박준신 원진성을 파면하다. 80여세의 늙은 어버이를 원방에 두고서 돌아가 복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특위년 11월 28일 무진 세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사원이 도망한 민호를 세관하는 법을 엄격히 할 것을 청하다. 본도의 각주 현에서 유망한 인물을 다 쇠한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쇠한한 자들도 혹은 중로에서 도망하여 숨고 혹은 겨우 나타났다가 도로 도망한 자가 총 2757호입니다. 신은 거기에 생각한데 본도에서 이미 개면년에부터 풍년이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스스로 좋은 땅을 점거하고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시집가서 전지에 안착하여 생업을 즐기는 까닭에 사람들이 이를 듣고 흠모하여서 매양 흉년을 당하면 벌떼처럼 일어나 도망합니다. 비록 쇠한의 법이 이미 썼으나
간악한 아정과 이정이 많이 뇌물을 받고 한 가지로 숨겨주고 또 수령이 간사한 아덴의 수단에 빠져 쇠안하기를 소홀히 하니 패단을 장차 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빌건대 작년의 교지에 의하여 자기 자신과 이정, 인보에 엄하게 치죄를 더하고 그 감사서 숨겨주는 호수는 전 가족을 입거시키고 점거하고서 아까워하여 고발하지 않은 수령 가운데 상품 이하는 수속하기를 없애어 결벌하고 당상관 이상인 자와 공신의치는 계문하여 과제하소서. 또 풍속을 규정할 즈음에 생리로서 정상을 알고 있는 자도 또한 모두 전 가족을 입거시켜서 후례를 경계하고 조간을 파견하여 다시 추세를 더하여 유의하는 길을 막으소서 하니 병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이민년은 1422년 세종 4년이고 계민년은 1423년 세종 5년이며 쇠안의 법은 도망한 노비나 민호를 찾아내어 그 본거지로 돌려보내던 법이다. 인도는 자치 조직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백성의 생활과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화를 구제하고 유의와 도덕을 방지하여 서로 보호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풍속을 이루게 한다는 목적에 조직된 것이다. 10호 혹은 3,4호로서 한 인보를 삼고 그 중에서 항산이 있고 믿을만한 사람을 택하여 정장을 삼아 인본의 인구를 기록하여 주장하게 하였다. 호수는 호의 책임자이고 의치는 8이의 하나인데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 왕대비 대왕대비의 시마 이상친, 왕비의 소공 이상친, 세자빈의 대공 이상친의 범죄자를 처벌한 때에 형의 감면을 의정하던 일이다. 귀정은 바른대로 돌아가게 함인데 즉 나쁜 패습을 고쳐 잡음을 말한다. 문정시록 사관 문정주기년 11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시록 사관 문정주기년 11월 2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서영정에 나아가 관사하다. 문정시록 사관 문정주기년 11월 2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중추원사 안승선이 상사여 사직을 청했으나 윤하지 않다. 신의 작품이 용렬하고 학술이 조잡하고 천박하여 하나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데 다행히 상승한 때를 만나 세종 전하의 간지 하심을 얻게 되어 외람되게 여러 어진이와 나란히 섞여 사진하여 오랫동안 화요한 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부끄럽기가 거지였고 실수한 것이 진실로 많아서 항상 넘어져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길을 바쳐 사직하기를 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유윤을 얻지 못하니 힘써 종사하는 것이 연못의 흐름을 걷는 듯하여 더욱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품습니다. 항상 그게 생각하건대 물건이 성하면 쇠하고 그릇이 차면 엎질러진다 하는데 이치와 형세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청년과 장롱이 너무 지나치니 재앙의 이유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애군의 기회를 당하여 화가 헤아릴 수 없었으나 특별히 성자를 입어 몸과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여 바닷가 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분수는 자라처럼 몸을 움츠리고 살면서 장차 정신함이 마땅하였으나 언니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나와서 가까운 경기로 양이하시니 건곤의 만물을 보존하는 어지심이 지극하고 극진합니다. 비록 부모에 낳아서 기르고 돌보아주는 지극한 정의가 어찌 이보다 지나치겠습니까? 신의 마음의 감격함을 황천 후토께서 다 함께 감지하는 바이요. 감정이 격하여 눈물이 흘렀으며 임금의 연덕은 끝이 없으나 조금도 갚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소원하여 연하에 이르게 하시어 다시 천지 1호를 보게 되니 두 번 살리시는 은혜와 망극한 사정은 죽더라도 능히 갚아드리지 못할 바입니다. 거기에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일개 미천한 물건이나 다만 선세에서 경수를 서로 전하여 충의를 마음에 두고 삼가 가훈을 지켜 나라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우리 가문을 동한의 세신이라 이르는데 신에게 이르게 되자 또한 학문의 뜻을 두어서 이에 어린아이 때부터 경사를 섭렵하여
외람되게 대과에 급제하고 사판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지킨 것이 대개 또한 오래되었으나 명을 도중에 어기게 되어 이러한 화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무섭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루어 생각한데 궁극의 주밀의 기밀과 궁금의 엄중한 사무와 조치의 긴급한 사무는 모두 병조에 모이는데 힘도 없고 재주도 부족한 사람이 감당할 바가 못됩니다. 신은 재주가 없으면서 승핍한 것이 여러 해이므로 모든 시행하는 바가 혼몽하여 깨닫지를 못하고 거조가 잘못된 것도 매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졸지에 거듭 견책을 당하여 성명에 누를 끼치니 이것이 진실로 무슨 마음식이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두운 것을 속이는 것도 항상 옳지 못한데 밝은 것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 형륙을 당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대개 남을 명명한 가운데 속이는 자는 진실로 현륙을 당하며 남을 소소한 가운데 속이는 자도 또한 여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이 비록 어둡고 망령되더라도 동료 사이에 있었어도 오히려 그렇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성상의 밝은 덕 아래에서 들끓 만큼이라도 속이는 마음이 용납되겠습니까? 신이 만약 간사한 것을 알고도 임금을 업신여기고 세세한 재물을 받아 자기 이익을 취하였다면 천번 만번 죽더라도 또한 죽음을 달게 받겠으며 비록 드러난 형륙이 없더라도 마땅히 엄주가 후손에게까지 미쳐 종족이 멸망하고 후사가 끊겨질 것이라고 굳게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뼈를 깎는 부끄러움을 품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니 적은 가슴에 괴로운 마음이 어찌 일찍이 조금이라도 풀려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천문은 널리 떨어져 있어서 하정을 상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언덕 위의 학의 울음소리도 오히려 천문에 들릴 수 있는데 소신의 마음을 끝내 반드시 통촉하시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찌 세종의 빈천이 이처럼 빨리 신의 간담을 갈기갈기 찢을 줄을 뜻하였겠습니까? 밤낮으로 크게 부르짖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같지 못하고 죽어도 또한 편안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즐겨 공국의 자취를 감추었는데 어찌 밝은 시대에 몸을 일으켜 조정에 나올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하늘이 덮어서 감싸주지 않음이 없으니 적은 물건도 또한 도용에 참여시키시고 상상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초기에 비상하는 종이 호련히 상천에 내리시었습니다. 불차 탁용의 은혜가 갑자기 용렬한 신에게 미쳐 이에 건부의 제조가 되고 또 사관의 빈객을 대접하게 되니 명을 듣고 무섭고 두려워 수족을 둘 바를 몰랐습니다. 다만 일이 바쁘고 형제가 급박하여 말씀을 아랠 겨를이 없어 뻔뻔스럽게 직사에 나아갔으나 다만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말씀드리고 이를 생각하니 이미 지나간 것은 취급하기가 어려우나 장차 오는 것은 감개할 수가 있는데 더구나 견마의 남은 나이가 이미 소장의 시기가 아니어서 기력이 쇠약하여 진실로 예지의 싹수가 없는 경우이겠습니까? 항상 묵은 병을 앓는 데다가 또한 새 병을 번갈아 앓으니 일에 임하여도 망연하여 열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야기에 의지하여 스스로 보양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또 어찌 직위를 차지하고 은총을 탐내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고근히 서기가 어려움을 생각하고 자기 작은 그릇이 쉽게 차는 것을 불쌍히 여겨 유음을 내려 이러한 성명을 거두시고 내쫓아서 전리로 돌아가 여생을 보존하도록 하여 몸이 거룩한 교화에 젖으면서 진시로 시골에서 응가는 기간을 늘리게 한다면 자취를 가난한 초류에 의지하여 항상 제천을 축수할 것입니다.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세종께서 처음에 의심쩍게 여겼으나 뒤에 그 실상을 통촉하셨으니 무엇을 의심쩍어 하는가 하였다. 양인은 멀리 기양가 있는 주인을 감형하여 서울에 가까운 곳에 적소를 옮기는 것이고 연하는 임금의 수리 아래 곧 임금의 있는 곳이고 사파는 벼슬아치의 명부이고 승핍은 인재가 없어 재능이 없는 사람이 벼슬을 함이며 현륙은 죄인을 죽여 그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이며 소수는 밝고 밝은 모양이며 엄주는 남몰래 내리는 하늘의 형벌이며 천문은 임금의 궁전이고 빈천은 임금의 죽음이며 도용은 질그릇을 만들고 쇠물을 녹이듯이 인재를 쓰며 불차 탕욕은 계급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는 것이며 견마는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를 나타내며 고그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며 성명은 신하의 일신 상에 관한 임금이 내리는 명령이며 제천은 하늘과 가지런하도록 오래 삽니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특위년 11월 2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내이 16명은 다만 10인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를 도태시키는 것이 옳겠다. 도태할 만한 자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특위년 11월 29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사신왕래를 접대하는 평안도 연변의 거울에 대해 금년 조세를 전수하지 말 것을 호재에 전지하다. 평안도 연변의 각 고을의 군수는 일찍이 내지 각 고을의 조세를 차례로 전수하였는데 이제 중국의 사신과 본국 조정의 북경에 가는 사람을 지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인마가 모두 피곤하니 여연 우예의 군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년의 조세는 아울러 전수하지 말라 하였다. 지대는 접대이다. 문정실록 사건 문정주기는 11월 3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안승선, 이명진, 이경기, 고득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승선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이명진을 중추원사로, 이경기를 판한성부사로, 고득종을 지중추원사로, 김청이변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로, 윤은을 첨지중추원사로, 문여랑을 사은지병으로, 송처금을 사관은 주화험납으로 삼았다. 이경기는 본래 풍채가 부족하고 우유부단하여 이를 의논하고 사변하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곧 고쳐서 제수하였고, 윤은은 일찍이 불사를 공판하였던 까닭에 이러한 제수가 있었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이는 12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친히 제사 지냈다. 임금이 제사를 당할 때마다 반드시 눈물을 흘려서 턱을 적셨는데 비통하고 슬퍼하는 정성이 날이 오를수록 더욱 깊었다. 휘덕전은 손왕후 심씨의 신주를 봉안한 혼전이었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는 12월 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동지 경영사 안왕경이 우참찬 안승선을 파직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을 끝마치다 동지 경영사 안왕경이 아뢰기를 지금 안승선은 우참찬으로 삼아 정부 백관의 장이 되게 하시니 안승선은 선하게 죄를 지었으며 이러한 중한 직임을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승선이 세종께 죄를 지었으나 곧 죄가 없음을 알고 용서하시었다. 이 때문에 끝까지 그를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 관사하다.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야인이 내조할 때 후대할 것을 한길도 관찰사에게 유시하다. 이보다 앞서 야인이 내조할 때에 연도에 있는 관과 역에서 말을 갈아주지 않고 혹은 소로 갈아주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안장을 치고 걸어서 가게 하기도 하였으며 또 좋지 않은 음식을 공개하였으니 멀리서 오는 사람을 후대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었다. 이제부터 곡진이 후대를 더 하고 옛날과 같이 박대한다면 영리, 찰방과 수령을 아울러 모두 과제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는 12월 1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첩의 자식의 소송으로 정모를 주문함은 불가하다고 하다. 산부에서 아뢰기를 허안석의 첩의 아들 모지 이르가 말하기를 정모가 수양의 딸의 말을 듣고 나를 첩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니 청컨대 정모를 출신하여 이를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녀가 가늠한 사건을 제외하고 출신하여 국문할 수가 없다. 또 첩의 자식의 소송으로 정모를 주문할 수는 없다 했다. 출신은 죄의 사신을 가리기 위하여 당사자를 관에 출두시키던 일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1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전주, 냉천, 종검 등 18인이 휘덕전에 향을 올렸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내 자식 관원이 윤대할 차례를 당하여 예걸하지 않았으니 그 서리가 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그 서리를 태형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임금이 매일 아침마다 사정전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고 그 다음에 윤대를 하고 다음에 경년에 나아갔는데 연고가 있지 아니하고는 일찍이 그만둔 적이 없었다. 부지런한 시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는 12월 2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곡식 종자로 군자를 의창에 옮기는 것과 관에서 보관하는 방법을 의논하게 하다. 정인지를 명수하여 이르기를 근래에 흉년으로 인해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곡식 종자를 오로지 관에만 의지하나 의창의 곡식도 또한 넉넉하지 아니하므로 사체에서 빌리게 되는데 곡식 종자를 얻지 못하면 제때 파종할 수가 없어서 진황하기에 이르니 내가 저기 불쌍히 여긴다. 이제부터 의창의 곡식이 만약 넉넉하지 아니하거든 그 업의 원전의 수를 헤아리고 계산하여 군자의 곡식을 의창에 옮겨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또 무지한 백성들이 씀씀이에 절제가 없어서 저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 해의 곡식 종자를 오로지 관에만 의지하게 되니 곡자는 말하기를 마땅히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 백성들이 경작한 수를 헤아려 미리 다음 해의 곡식 종자를 거두어서 관에 저축하였다가 이듬해에 이르거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관에서 받아서 파종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고 하니 이 두 방책이 편하고 편하지 아니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의창의 수량은 처음에 부족하지 아니하였고 그 수량을 더 보탠 것도 또한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넉넉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해가 자주 흉년이 들어서 다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인데 비록 군자의 곡식을 더 보태더라도 또한 다 거둘 수가 없다면 곡식의 모순과 그 폐단은 여전할 것이니 결단코 시행할 수가 없으면 그 곡식 종자를 미리 거둔 다음에 시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출납할 즈음에 간사한 아진들이 연주를로 인하여 폐단을 일으킬까 이것이 염려됩니다. 더구나 곡식 종자를 지급하는 법은 정묘년에 정하였으니 무릇 법을 세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친다면 끝내 거행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로 그대로 따랐다. 원전은 양안을 고칠 때 원장에 기록된 논밭이다. 정묘년은 1447년 세종 29년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언율현감 권선이 사주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황해도 오운도는 요즘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생업을 잃었는데 수령 노릇하는 자들이 벌금을 너무 심하게 징수하니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가산을 탕진한다. 너는 삼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전하게 하라. 또 의창의 곡식은 제때 거두어 드리고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을 실패하지 않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안상군의 어호가 얼음이 얼 때 고기를 잡아 바치지 않도록 상언하다. 얼음이 얼 때 고기를 잡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러움이 너무 심합니다. 청컨대 번을 쉬게 하여 잡아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얼음이 얼 때는 객인에게 궤양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기를 쓰지 말라 하였다. 어호는 고기를 잡아 나라에 상공하는 민호인데 객인은 외국에서 사신으로 오는 사람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주기년 12월 2일 임신 일곱 번째 기사. 국상 중에 음악을 연주한 정발을 주액하도록 하다. 처음에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때때로 들으니 대궐 가까이 운 인가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데 금령이 조금 해진 것이 아닌가 하니 우부승지 이승지가 몰래 동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제 숙직하고 있는데 한 어린 내수가 와서 나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성상께서 대내 근방에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내 노로 하여금 이를 밟아가게 하였더니 바로 동지중 주원사 정발의 집이었습니다 하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호협하니 의당 그가 이런 짓을 하였을 것이다. 여러 승지들이 서로 몰래 의논하기를
주장께서 비록 이미 정발이 한 짓을 아시나 아직 감히 바로 정발이라고 지목하시지는 않으셨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그늘의 악을 연주한다는 바로 정발이라고 합니다. 정발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니 반드시 그 아들과 사이들이 잔치를 베푸고 인하여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국상 중인데 슬픔을 잊고 음악을 잡힌 것은 매우 인신의 도리를 잊은 것입니다. 청컨대 행문화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드디어 사무부에 내려 아늑하게 하였다. 현부에서 행문하여 아뢰기를 정발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정발의 한 짓이라고 하고 그 공초도 모두 같았습니다. 청컨대 정발에게 주의를 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8, 9월 4일에 동문 밖에서 이미 피리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바로 정발의 중국 조정에 들어갈 때였으므로 사람들은 정발이 한 짓이라고 지목하지만 나는 저에게 이를 의심한다. 본부에서 마을 사람들이 행문할 때 반드시 실마리를 먼저 스스로 꺼내어 따지고 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묻는 대로 따라서 공초하였을 것이다. 이는 곧 애매한 사건이니 그것을 다시 조사해 신문하라 하고 드디어 사은집이 신숙주를 불러서 그 까닭을 물으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정발이 한 짓이라고 하는데 도리어 다시 캐묻는다 하더라도 또한 공초의 사연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마리를 먼저 스스로 꺼낼 만큼 애매하고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를 인견하고 말하기를 이 일은 큰일인데 원통하고 억울함이 너무 심하였다. 내가 처음에 물었을 때 정원에서 말하기를 정발의 집입니다 하였으나 오늘 다시 물으니 능히 정확히 정발의 한 짓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헌부에서 비록 비밀리 의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서리 무리들이 혹은 몰래 듣고 바깥에서 떠들썩하게 전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마을 사람들도 또한 반드시 서리 무리들의 말을 전하여 듣고 공초의 사연을 같이 하여 납초하였을 것이다. 의금부로 하여금 고쳐서 변별하게 하고자 한다. 하고더니 곧 의금부에 명하여 다시 추액하게 하고 대간에서도 같이 이를 잡치하게 하였다. 내수는 환관이며 대내는 임금이 거처하는 것이고 대노는 국내의 종이고 정원은 승정원이고 잡치는 중한 죄인을 신문할 때 대간과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신문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일 임신 8번째 기사 홍포동 등지에 옮겨 살게 한 백성들이 생업에 안정할 수 있도록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하다. 일찍이 무창군 가사동 만호를 혁파하고 거민 14호를 우신해 봉포동 등지에 옮겼는데 내가 이 백성들이 새로 황량하고 거친 땅에 옮겨가서 농경할 도구를 쉽사리 졸지에 준비하지 못할까 염려한다. 개간하기가 또 어렵다면 생활이 간구하고 궁핍할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알아서 관에서 경우와 농기구를 지급하고 돈독하게 권가를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일 임신 9번째 기사 서행정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2일 임신 10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원영과 진궁병부 소보 원영이 보낸 원소지 등 사인과 종승가가 보낸 삼보라 다라 등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3일 개유 첫번째 기사 정몽주 길제의 자기를 추증하고 그 후손을 봉작하도록 하다.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 이계전 등이 아뢰기를 절일을 포장하는 것은 강상에 굳게 하는 것이니 정치를 하는데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려 500년간의 정몽주 길제는 충들이 남보다 뛰어났으므로 옛날 우리 태종께서 권근의 상언으로 인하여 정몽주를 출시하였고 길제를 복호하시었고 그 아들을 모두 봉작하셨습니다. 세종께서도 또 길제를 좌사간 대부로 추정하였고 정몽주도 이미 시호하였습니다. 참컨대 길제에게 자귀를 더하시고 또 시호를 주어서 절일을 권려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귀와 시호를 추정하는 것은 허문이 될 것 같으니 그 자손을 봉작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지금 자손으로 살아있는 자는 몇 사람인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정몽주의 아들 정종성, 정종보는 모두 죽었고 정종성의 아들 정보가 지금 감찰이 되었지만 나이 60을 넘었고 정종본의 아들로서 조정에 배설한 자는 없습니다. 길지의 아들 길사슴도 또한 이미 죽었고 그 손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이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고찰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복호는 세금을 면제해 주던 일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 2년 12월 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 2년 12월 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갑을 창법에서 기각으로 서로 찌르는 자세를 병도에서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갑을 창법을 보니 한 사람이 먼저 달아나면 한 사람이 이를 뒤쫓으므로 서로 항가하는 자세가 없다. 두 사람이 서로 쫓아가서 기각으로 서로 찌르는 자세를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갑을 창법은 무과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을 맞붙여서 실제로 규명된 법칙대로 창을 쓰게 하는 법이다. 기각은 앞 뒤에서 서로 응하여 견제합니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 2년 12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도적을 잡을 방책 양계에서의 영선에 따른 배단 등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형조판서 조회가 아뢰기를 도적이 흥행하니 도적을 잡을 방책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도적을 잡는 법을 세웠으니 상세히 상고해서 아뢰어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북경에 가는 사신이 많은 구량과 음식물을 싣고 감으로 인마로 하여금 피로하여 죽게 한다고 한다. 정부로 하여금 그 배단을 없앨 사목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제 듣건대 양계의 군업에서 영선을 크게 일으켜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참으로 심하다고 한다. 대체로 집을 높고 크게 짓는다면 공력이 많아져서 이루기가 어렵고 낮고 작게 짓는다면 공력이 줄어들어 이루기가 쉽다. 이제 관가의 청사를 영선하는데 높고 크게 짓기에만 힘쓰니 이제부터 그 대들보와 기둥의 척촌의 제도를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량은 사람의 수에 따른 식량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초 2년 12월 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참천관 이계전이 토목 역사의 폐단과 돈전 설치 등에 대해 아뢰다. 윤대하고 경년에 나아가서 가항을 끝내니 참천관 이계전이 아뢰기를 고금이 칠한 안위의 방책은 사책에 실려 있으므로 상상께서 환하게 읽으신 바이니 신의 최은을 어찌 용납하겠습니까? 신의 눈으로 본 것을 말씀드린다면 신해년에 있어서 신이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다가 요동에서 돌아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려 길에 굶어 죽은 자가 서로 잇따랐고 한 필의 면포값이 곡식 2말에 지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지경 안에는 민생이 안정되고 화곡이 풍년이 들어 집에는 저축한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세종대왕께서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상참하고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는 이외에 다시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신이 벼슬을 여기만 곳을 본다면 서연에서는 서연관이 서연에 모여 근무하고 다른 일에는 관여함이 없었으며 집현전에서는 집현관이 집현전에 모여 근무하고 또한 다른 일을 함이 없었으니 모든 일에 걸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각자가 그 일에 종사하니 국가에는 일이 없고 축적한 것은 날로 증가하여 국가가 모두 찼으며 각사에서 저축한 바가 차고 넘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경복궁이 강화문을 고쳐 지을 적에 대신이 간하기를 토목의 역사를 읽힐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광화문이 기울어져 위험하여 고쳐 지어야만 마땅하였는데 대신이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서 말한 것은 그 당시에 다른 토목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큰 역사라고 하여 이를 간하였던 것입니다. 본국에서 헌단이 일어나게 되자 북방을 방어하는 일이 비로소 긴급하여 양계의 성을 쌓았으니 함길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내도의 백성들이 피곤하여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만약 이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수년 뒤에는 구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합니다. 나라 안에서는 처음으로 여러 서적을 편찬하는데 문신을 불러 모으니 경영관 서영관이 자기 일에 오로지 종사할 수가 없고 그 밖에 각사에서 문신들로서 조금 우수한 자도 또한 모두 모으니 그 사이 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록 학문을 숭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각사에서 사물을 폐지하는 폐단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토목의 역사는 날로 불어나고 해마다 더하여 잠시도 늦출 데가 없으니 이 때문에 국가의 경비가 날로 더욱 번다해지고 해마다 잇따라 기근이 더하여 정미를 주고 종자를 주므로 나라의 넙룩이 협의되어 없어지고 각 창고에 저축한 바도 거의 텅 비기에 이르니 원망하고 탄식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조정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선덕 황제께서 환관을 보내 우리나라에 사신이 오는 것이 해마다 없는 데가 없었고 혹은 한 해에 2번씩 오기도 했습니다. 신이 중국에 입조하였던 해가 바로 그 기근을 당한 해였으나 노화관에서 매를 잡는데 양식을 운반하느라고 요동 한 길에 강주를 끄는 자가 서로 잇따라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그 세 가지를 알 수 있으니 중국의 일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통 연간에는 중국 조정이 편안하고 조용하여 잡된 일이 없으니 사명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또한 천하에서 일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가 안정되어 해마다 이달아 풍년이 들어 요동 한 길에 면포 한 필의 값이 거의 쌀 70여 말에 이르니 세상에서 태평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천하의 안정이 한 번 전이하는 사이에 있어서 그 성효가 이와 같은 데 이르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세종의 초년의 정서를 못받아 오로지 안정시키게 힘쓰고 마음을 맑게 하고 일을 줄여서 변방을 방비하고 농사에 힘쓰는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다. 근래의 인정을 살피건대 모두 내가 안정되지 못하게 정치한다고 하는데 그 안정하지 못할 일을 내가 조목별로 진달하라 하였다.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신이 진달한 바는 다만 전하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일을 줄이어 변방을 방비하고 농사에 힘쓰는 이외에 다른 일을 하시지 말도록 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근일에 갓과 복색의 법을 이미 만들었으나 도로 이를 고쳤고 또 중국에 진언하는 표목의 직조하는 법을 세웠는데 나의 정사가 번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따위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비단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든 여러 가지 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끝나는 바를 염려하여야 하는데 후에 시행하다가 가볍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건년 이래로 법을 세운 것을 조금 바꾸니 법을 세운 뒤에 폐단이 뒤따라 생겼기 때문에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여 구임하는 법을 세우니 의논한 자가 이를 비난하였고 평안 좌우도 도울제제사를 세우니 의논하는 자가 이를 비난했고 광해도 도울제제사를 세우니 의논하는 자가 이를 비난하였는데 그것은 종말을 염려하지 않고 가볍게 입법한 것을 고쳤던 소치로 그러한 것입니다. 양계에서 성을 샀는데 사도의 백성들이 공궁함이 지극합니다. 이를 말하는 자들이 심히 많으나 아직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병이년에 집현전에 재직할 때 동료들과 더불어 상수하여 행성의 폐단을 극렬 진달하였더니 사중께서 이르되 신에게 의논하여 전파하고자 했으나 대신이 불가하다고 굳이 고집하여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강원도 황해도 두 도의 성을 쌓는 구세를 억세어서 두 도의 인민이 은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계의 백성은 오히려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길도는 인민이 불성하여 오히려 가하다고 하겠으나 평안도 한도는 인민들의 근심과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둔전을 설치하니 신이 전날 극렬 불가하다고 진달하였으나 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곳을 없애고 우선 한 곳에서만 시험하여 둔전의 일이 후세에 마땅히 이익이 있을 것으로 신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안도 인민이 힘을 회복할 사이에 일을 행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회복할 사이에는 이를 행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성정원에 바치는 표전자 자문지는 하삼도로 하여금 도회소를 정하여 이를 만들게 하여 그 편하고 편하지 않음을 시험하는데 이것은 조지소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혁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되건대 승문원에서 전주남원의 공지를 납입할 때 혹은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을에 모두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그 물리쳐서 되돌려 보내는 종이는 공용에 쓰이지 못하므로 다시 만드는 비용이 실로 백성의 고열에서 나오니 폐단이 또한 작지 않습니다. 만약 외방에만 오로지 의지하여 조지서를 혁파한다면 용도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둔전의 일은 그 편하고 편하지 않음을 도의에 물었으나 그때
아직 하나도 정하지 못하였으니 장차 다시 이를 의논하겠다. 하삼도로 하여금 표전지 자문지를 만드는 것을 우선 시험해보게 하고자 한다. 다 만들어서 바치는 때를 기다려서 그것을 다시 하려라. 성문원에 바치는 종이는 비록 혹은 색이 나쁘고 혹은 지나치게 두껍거나 얇고 혹 도련한 것이 미숙하고 발이 없어서 정하지 아니하나 조지소로 하여금 고쳐 만들게 하면 오히려 쓸만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두 바치도록 하고 그 고을의 수령과 공장에 이 문화에 취약하여 주의를 주는 것이 가하다 하고 드디어 예조에 내려서 항구한 법칙으로 정하였다. 신해니는 1431년 세종 13년이고 상참은 참여관 이상이 모여서 날마다 하던 평상조회이다. 정민은 황상미이며 노아가는 북방 흑룡강 유역에 있던 여진의 위소의 하나이다. 당주는 중국에서 들어온 수리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선 도로가 좁고 산천이 험하여 널리 쓰이지 못하였다. 구임은 하나의 벼슬이 임명되어 그 주위기에 오래도록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감사의 육기법을 말한다.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이다. 행성은 직선으로 쌓은 성이며 둔전은 일선 지방에 근무한 군인에게 농기구와 곡식 종자를 주어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경작하게 한 뒤 그 곡식의 일부를 거두어 굴양리에 충당하던 제도이다. 도에서는 각 도에서 물건을 묵거나 만들던 곳이고 공지는 각 지방의 공물로 바치던 종이며 도련은 종이를 잘 다듬어야 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종이를 잘 다듬질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서영정에 나아가 활소는 법식으로 정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도직의 당직 교대는 반드시 면대하여 할 것을 의정부에서 아래다. 3군 도직무의 직책이 군무를 맡아서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한데 근래에 입직한 도직무가 혹은 본사에 출사한다고 핑계하거나 혹은 신병이라고 핑계하고 당직 할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교대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면대하여 서로 당직을 교대하게 하고 만약 본사에 출사한다면 사연을 갖추어 아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는 12월 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잡과 인도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 이계전이 잡과 인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문무과의 예의에 의하여 각각 등급의 차례에 따라 산관직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황주판간 오흠로가 사조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황해도의 백성들이 조잔하기가 심하지만 그러나 병조를 훈련하는 것은 불후에 대비하기 위함이니 놓칠 수가 없다. 너의 업에 부임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오돌이 중추원 부사 동소로 가무가 보낸 이다비 등 2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다. 문정실록 5권 문정특위년 12월 5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사관이 정사와 경연시에 끝까지 참여하게 하여 줄 것을 청하다. 사관이 아뢰기를 신등은 정사를 볼 때 을의 지계문 밖에 있으니 성상의 교지와 여러 신하의 아뢰는 일을 혹은 듣지 못합니다. 빌건대 지계문 안에 좌우로 나누어 들어가게 하소서. 또 경연에서 강이 끝나면 먼저 나무로 비록 개사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빌건대 이제부터는 뒤따라 물러나오게 하소서. 또 대신들과 더불어 이를 의논할 때 혹은 신등에게 지시하여 듣지 못하도록 하니 신등은 마음속으로 싫어 혐의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정사를 볼 때 동수로 나누어 영회에 들어와 참여하게 하였다.
영어는 기둥박기다. 문중실록 5권 문중적이년 12월 5일 을해 5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관직을 제수할 때 청탁이나 자천을 금할 것을 아래다. 국가에 장명이 있으면 이름과 절개를 갈고 닦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알도록 하여 사유를 지키게 하려는 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분경의 금지를 엄하게 세웠으나 그러나 오히려 가날에 인연하여 그 형적을 숨기니 법으로도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년에 또 스스로 관작을 차지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우고 무릇 어버이를 위하여 군의 수령을 구하는 자도 또한 자청하는 임소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은 그 스스로 구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엄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중앙과 외방의 관리에게 가자할 때에만 반드시 그 달수를 갖춰 본사에 책임지고 보고하면 2조에 이첨한 뒤에 비로소 작업을 올려서 벼슬을 재배해야 하는데 이것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벼슬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하여 그 전후가 이처럼 모순됩니까? 근무한 것을 계산하여 작품을 올리는 것은 선조의 직책입니다. 이제 선조에서 작품을 올려서 벼슬을 재배하는 것을 잘못하였다고 한결같이 탄핵을 하는데 갑자기 건의하여 이 법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조를 대신하여 자기의 근무한 것을 계산하여 시끄럽게 스스로 소개하게 합니다. 선조에서는 죄를 면할 것을 만을 계책으로 삼는다며 교활한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대체에 어찌 되겠습니까? 순자의 법을 세운 이래로 자격이 관직보다 무거울 경우에 새로운 것도 오히려 스스로 구할 수 없는데 하물며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대개 분경하는 사람이 저녁이나 밤에 액을 하더라도 심히 비루하게 여기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어찌 대낮에 공주하에서 아내니 스스로 작품을 올려서 벼슬을 재배하기를 구하면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중인이야 사람들도 감히 하지 못할 짓인데 온 세상에 풍미하여 보통 일로 본다면 법으로도 이 일을 하도록 할 것이니 한조에서는 책임을 면하는 계책이 되겠지만 한나라의 선비를 가볍게 대우하여서 마침내 사람의 심수를 무너뜨리기를 이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옳겠습니까? 관리를 재배하는데 한데도 모두 장부와 문안이 있어 그 연월을 기록하여다가 장부를 보고서 연월을 열람하여 전추에 빙가하고 이를 올리되 스스로 예를 이루게 되면 썰이 한 사람이 좋게 일을 준비할 수가 있고 크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건대 이제부터 모든 관리의 가자는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한결같이 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친히 스스로 보증하고 고하여 이첩하는 것을 파하여 선비의 섭섭을 개혁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사유는 예의 염치 4가지 별이다. 분경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검문세가를 찾아가 다니며 엽관운동을 벌이던 일이다. 간알은 사사로운 일을 청탁하기 위하여 임금을 뵙는 일이며 인연은 뇌물을 쓰거나 연주를 타서 출세합니다. 선조는 이조와 병조이고 순자의 법은 작업에 따라 벼슬을 임명하던 법이다. 전최는 근무 성적을 고과할 때 그 하등을 전이라 하고 상등을 최라고 하였다. 문중실록 5권 문중적이년 12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정사를 보았다. 문중실록 5권 문중적이년 12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문중실록 5권 문중적이년 12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봉상시의 관원이 계집종과 간통한 일을 사음부로 하여금 행문케 하다. 판봉상시사 이중이 아뢰기를 동료 녹사 안관후가 판관 박여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판관이 절의 계집종 무심을 간통하였다고 한다 하니 박여가 이 말을 듣고 판관 민규 주부 최사로에게 이르기를 판사가 나를 볼 때마다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마음에는 실로 부끄러웠다. 그러나 판사도 또한 이를 간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관사로 관리로서 본사의 계집종을 간통하는 것도 심히 염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여자는 세종도에 일찍이 내전에 들어갔다가 사건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를 범한 죄가 실로 작지 않다면 청컨대 유사에 내려서 대변하게 하소서 하니 즉시 사헌부에 내려서 이를 행문하게 하였다. 대변은 대지라에 변명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5권 문정적인년 12월 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아비의 유서를 위조하고 동기간에 무고한 이승효를 변방에 안치할 것을 의논하다. 처음에 충청도 도관찰사가 아뢰기를 회덕현 죄수 이승률은 그 형 이승우와 전지를 다투다가 조카 이정기 이강과 모의하여 그 아비의 유서를 위조하였고 이승우가 일찍이 그 아비를 욕하고 어미를 구타하였다고 죄를 헤아려 동기를 무고하였으니 흉악하기가 너무 심합니다. 비록 이미 유사를 지났으므로 추후하여 다스리기는 어렵겠으나 그러나 그대로 향토에 거주하게 하여 예속을 들이필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하포하여 변방에 옮겨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니 형조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형조에서 의논하기를 이승효 등이 동기를 모함하여 인륜을 상하게 하고 도리를 거스렸으니 실로 원낙한 자입니다. 청컨대 감사가 아랜 바에 의하여 이를 먼 변방에 안치하여서 인륜을 밝히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반박하기를 삼가 대명률의 무고조를 보면 무릇 무고한 사람을 태형으로 죄 주는 경우에는 무고한 자 죄의 2등을 더하고 유형, 도형, 장형의 경우에는 죄의 3등을 더한다. 사죄에 이르면 무고한 사람이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죽음으로써 반주화가 되고 이미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 1, 200대에 유 3천리에 처하고 도역 3년을 더한다고 했으니 대개 무고한 죄에 반드시 등급을 더하는 것은 무릇 사람이 혐의스러움을 가질 때 모의하여 해를 끼치고자 하여 드디어 스스로 무고함으로 그 마음씀이 음흠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법이 이와 같았습니다. 또 감명법의 조에 기친 존장을 고발하면 죄가 비록 실정을 얻더라도 장 100대에 처하고 무고한 것이 무고한 자는 각각 무고한 죄의 3등을 더한다고 하여 그 무고한 바가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죄를 다스리는 것은 골육을 무함하면 그 악하게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유를 만든 뜻도 그 엄하게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승효 등이 모의하여 그 형을 불효한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친부의 유서를 위조하고 그 짓으로 이승우가 아비를 욕하고 어미를 구타한 죄상을 일컬으면서 들끓만한 조그만 분한 때문에 골육을 모함하여 해쳤으니 그 마음씀이 승냥이나 호랑이보다 악하고 사람의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사유문에 자세히 말하기를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하거나 욕한 자는 사유의 예에 두지 않는다 하였으니 가령 이승우가 실로 아비를 욕하고 어미를 구타하였다면 율의 차명에 해당하여 사유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개 무고한 자는 모두 무고한 죄로서 이를 좌제하는데 이제 이승효가 사유를 받을 수 없는 죄로서 형을 무고하였으니 무슨 죄로서 이를 다스리겠습니까? 마땅히 부모를 구타하거나 욕한 죄로서 반주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무고를 입은 형이 사형으로 결정하는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니 유례에 의하여 감등하여 장 100대를 때린 다음에 먼 변방에 옮겨서 도역 3년을 더하여 영세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주하참찬 정갑선이 홀로 말하기를 삼가의 율문을 살펴보니 상사 소불원조에 이르기를 한번 진범에 해당하면 비록 사유를 만나더라도 아우러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진범이 아닌 자는 사유를 만나면 죄를 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반포하여 내린 사유의 종목에 다만 이르기를 모반대역한 것, 모반한 것,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모살하거나 때리거나 욕한 것, 처첩으로서 지 아비를 죽인 것,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것, 고독 연매와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기친 존장을 무고한 것은 그 사목에 두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사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만약 이르기를 남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로서 반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때리고 욕한 것은 사유하는 예에 두지 아니합니다. 이승효는 마땅히 부모를 때리고 욕한 죄를 가지고 이를 좌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유를 받지 못한다면 가령 남의 절도를 무고한 자는 또한 절도로서 논해야 하며 자자하여 삼범에 이른다면 극형으로 단죄하겠습니까?
또 만약 부인으로서 간통한 사건을 무고한 경우에도 또한 간통을 범한 것으로서 좌제해야 하나 옷을 벗겨서 형을 받게 하겠습니까? 생각컨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무고한 죄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강경한 것은 친히 범한 것과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지금 사유문에 의거하여 투구로 인하여 치명을 구타하여 살해하거나 부모를 무고한 것은 모두 사유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효는 다만 그 형을 무고한 죄이며 자신이 부모를 때리고 욕한 죄악은 없으므로 진범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반조하는 문구에 얽매여 유사하기 전을 논하지 않고 죄를 다스린다면 근거가 없을 것 같으니 청컨대 형조의 의논에 의하소서 하고 우승지 정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생각건대 이승효가 그 형 이승우의 불효한 죄를 무고한 것은 다만 그 형만을 모해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그 부모에게는 진실로 해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무고한 죄의 예를 가지고 자손이 친히 스스로 부모를 때리고 욕한 죄로 논하여 사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어리에 미편합니다. 신도 또한 형조의 의논에 따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육조와 대간에 내려서 그것을 의논하게 하니 모두 정갑순의 의논과 같았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합호는 호를 합한 것 가족 모두를 말하며 원악은 악한 일의 주모자이고 반주하는 남을 무고한 사람은 무고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똑같은 형에 처하는 제도이다. 존장은 친척으로서 나이가 먹은 윗사람이고 고독은 진해, 뱀, 뚜꺼비 등의 독을 먹여 사람을 죽이던 일이다. 연매는 주문이나 저술로 남을 죽게 만드는 일이다.